치수에 보시면 dim 라이너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명령어들입니다. 명령어로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명령어들이 길어서 그냥 리본 메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치수는 리본 메뉴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도 치수 기입 들어가면 리본 메뉴를 그냥 씁니다. dim 라이너는 수평, 수직에 관련된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dim 라이너입니다. dim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부분에 사용하는 치수고, dim 조그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dim 조그라인. dim 조그라인은 치수, 그러니까 물체가 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그걸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치수선도 이렇게 잘라봐야 됩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그라인이에요. 원래는 저쪽에 있는 건데, 원래는 이 끝이 저쪽에 있는 건데 설계자가 임의대로 이만큼 잘라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치수선 당기기란 뜻입니다. 치수선을 당겨왔습니다. 멀리 있는 치수선인데 내가 임의적으로 당겨왔습니다. 이게 dim 조그라인이고, dim 라디어스는 반지름, dim 다이아메타는 지름 치수, dim 아크는 호의 길이. 제가 호에 관련된 거 할 때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요. 자, 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장 빠른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 얘는 현의 길이. 그런데 이게 원둘레로 가는 건 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즉 dim 아크는 호의 길이입니다. dim 조그드는 뭐냐면 역시 똑같이 dim 조그 라인처럼 치수선 당기기입니다. 조그가 당겨오다 이런 뜻입니다. 조그가 멀리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당겨오다, 이런 게 조그입니다. 똑같이 조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선에 관련된 거, 얘는 반지름에 관련된 거. 반지름 치수를 그리게 되면 치수선이 저 멀리 있게 됩니다. 이걸 당겨올 때 사용하는 게 dim 조그드. 그 다음 앵귤러는 각도, 컨티뉴어스는 연속 치수, 베이스는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연속 치수라고 하면 치수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베이스 라인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치수선이 하나가 기준이 돼서 점점 어떻게 돼요? 치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딱 두 군데서 봤습니다. 금형 설계할 때 오디네이트 씁니다. 금형을 설계할 때 원점 좌표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CNC 머신에 이제 값을 넣을 때 원점 씁니다. 그 다음 dim 스페이스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는 치수 공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톨러런스는 형상 공차를 말합니다. 기계 쪽에서 치수 공차를 말할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치수에 대한 허용치,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허용치. 여기서 말하는 톨러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이지만 형상 공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큐리더는 지시선입니다. 큐리더는 지시선입니다. 큐리더가 있고요, M리더가 있습니다. M리더가 있고 Q리더가 있고, 여기까지가 치수선 명령어입니다. 오늘은 치수선 기입하는 방법과 치수선 기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라이너입니다.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그 다음 오디네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컨티뉴어스 베이스라인 여기 있고요. 얘가 딤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딤 스페이스가 여기 있고 딤 조그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은 쭉 설명을 하고 실제로 치수 기입을 해 보도록 하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치수선은 기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첫 번째, 원점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에 치수선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치수 원점입니다. 두 번째 치수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이 선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고요. 문자를 중심으로 첫 번째 치수, 두 번째 치수선 이해되셨나요? 네, 이 선과 이 선은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인데 선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떻게 가르느냐? 원점을 클릭할 때 처음 클릭한 자리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문자 아래에 이렇게 수평선이 존재하죠? 얘를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여기 나와 있는 문자를 치수 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이너 같은 경우는 뽑아지는 방향에 따라서 자,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나올지 수직으로 나올지 마우스를 이동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이너의 경우 수평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만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치수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치수선과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도면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치수선의 위치가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그래야 선이 교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 얼라인입니다.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예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기울어진 거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기울어진 거 맞습니까? 다시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기울어진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라인은 안 쓰고 얼라인만 쓰더라고요. 수평도 되고 수직도 되고 기울어진 것도 되고 그래서 그분은 이것만 쓰더라고요. 얼라인과 라인이었는데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라이너입니다. 이렇게 라이너를 클릭하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텍스트를 바꿀 건지 아니면 각도를 조정할 건지 아니면 회전할 건지. 근데 텍스트나 앵글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이 앵글은 문자의 각도입니다. 45도. 그럼 문자가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나요? 예, 로테이트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앵글은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로테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로테이트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30도. 그러면 이렇게 값이 돌아갑니다. 치수 보조선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로테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글씨를 수정할 때 우리가 ddedit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쓰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텍스트를 썼는데 요 뒤에 이게 한 문자로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썼고 요만큼이 하나의 문자로 잡혀 있어요.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 말고 원래 치수를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치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안 보이죠?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원래 치수는 이겁니다. 텍스트 할 때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원래 문자 숫자가 나옵니다. 원래 그러니까 치수 또는 숫자가 나타나게 돼요. 연달아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요거까지는 보였는데 요거는 안 보이는 거죠. 바로 문자가 나와 버리니까. dd 에디트를 쓰셔도 돼요. 에디트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에디트, dd 에디트라는 명령어 혹은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앵귤러가 나오네요. 앵귤러는 각도란 뜻으로 두 개의 사선의 각도를 뽑아낼 때 씁니다. 앵귤러는 두 개의 사선을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각기 다른 네 방향에서의 치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붙잡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의 각도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앵귤러를 쓰는데 그냥 쓰면 이렇게 방향이 4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선택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그냥 엔터를 칩니다. 버텍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의 방향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해당 지점에 따라서 치수를 끄집어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한 번씩 해보세요. 현의 길이일 때는 아크랭스가 아니고 얼라인을 쓰시면 됩니다. 얼라인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현의 길이가 다이렉트로 나오게 됩니다. 현의 길이는 dim 얼라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호의 길이는 dim 아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im 아크는 호의 길이, 얼라인은 현의 길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라디어스, 그 다음 원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의 반지름, 그 다음 다이아메타를 클릭하시면 원의 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제가 바꿔서 그랬습니다. 라디어스, 네, 바뀌어 있죠 지금? 맞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ISO 타입입니다. KS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자, 이걸 KS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dimf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치수 변수입니다. dimfit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값이 0부터 얼마까지 있더라? 1, 2, 0, 1, 2, 3, 4, 5까지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값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바꿔주세요. dimfit 엔터 그러면 기본값이 3입니다. 얘를 뭐 0이나 1이나 2로 바꿔주세요. 2로 바꿔보죠. 자, dimfit 기본값이 3입니다. 제가 2로 바꿨습니다. 라디어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KS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KS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dim fit 값을 기본값이 3인데 얘가 기본값인데 이것을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일단 라디어스하고 다이아메타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이아메타를 적용해 봤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네모나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폰트요. 폰트. 제가 글자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수 문자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것만 쓰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보시죠.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에 들어가시면 기본 아리엘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굴림으로 쓰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특수 문자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고 나면 얘가 바뀌었네요. 네. 이게 왜 안 바뀌지? 네. 자, 적용된 거 맞습니까?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 놓으시면 자동으로 파이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스타일에서 폰트를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조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크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아크를 하나 그려놨고요. 치수를 기입을 해보죠. 아크니까 반지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어딨나요? 멀리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조그라인을 쓰는 겁니다. 조그드 선택하고 가상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멀리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정해주면 이렇게 번개 표시로 이렇게 원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dim 조그드입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dim 조그드, 즉 치수선을 원래는 이렇게 멀리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그려놔 놓으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당겨 온 겁니다. 요걸 dim 조그드라고 합니다. 자,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우리 이런 것도 해봤었습니다. 어떤 거 했었냐면 라인 옵셋 20 아니다 옵셋 15mm씩 이렇게 옵셋을 했고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챔퍼 기억하시죠? 챔퍼 디스턴스 1mm, 그 다음에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꺾었고요. 선을
끝에서 끝으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건 기계 쪽에서 끝단을 마감할 때 쓰는 기법이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썼었냐면 이런 거 했었습니다. 트림, 이제 명령어를 다 아니까 빨리빨리 해보죠. 아크, 미러, 자, 카피, 그 다음 이레이즈, 트림. 지난번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굉장히 큰 봉이 있는데 중간에 싹 잘랐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시지요. 여기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라이너로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려야 하는데 이 치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딤 조그라인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건 어떻게 돼요? 원이 너무 커서 치수선이 저 끝에 있어요. 내가 당겨왔습니다. 이게 딤 조그드였습니다. 자, 얘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고 일단 먼저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꺾임이 위치할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오스냅 때문에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습관처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커서를 갖다 대면 오스냅이 여기 잡혀요. 그래서 안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스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클릭할 때는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오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마우스를 뗍니다. 마우스를 조금 띄워 놓고 그리고 클릭. 그래야 해당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멀리 있는데 이건 내가 가상으로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바로 얘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치수를 바꿔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오디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디네이트는 원점 좌표계라고 합니다. 지금 도움말이 이렇게 떴는데 원점에서부터 얼마까지 떨어져 있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렸던 얘를 좀 이동시켜 보죠. 얘네들을 좀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하기 0,0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0,0으로 이동했고요. 오디네이트를 써보죠. 그러면 이 점은 0이 되겠죠. 이 점도 0이 됩니다. 이 점은 30이고요. 이 점은 30입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는 얼마일까요? x가 30이고 y가 30인 점. 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작으면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일자로도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6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60,30이고 여긴 60,60, 여기는 60,90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얘가 원점 좌표계라는 겁니다. 주로 금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 5mm, 5mm, 10mm, 10mm, 5mm 이런 식으로 렉탱. 그러면 금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원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찾아 나가는 걸 원점 좌표계, 즉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특수한 상황에 속하죠. 우리 아마 여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건물의 인면도가 섰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 제로, 그 다음에 1층은 뭐 2400, 뭐 2층은 4800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는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대로 하고 넘어가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 치수를 넣을 건데요. 자, 보시죠. 보통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너를 이용해서 클릭, 클릭 이렇게 빼야 돼요. 매번 이러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Continue를 씁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를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Continue는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첫 번째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 즉 Continue는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치수를 만들 때, 애초에 치수를 그릴 때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였습니다. Continue를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서부터 나가는 거 맞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엔터 칩니다. 여기 Select라는 기능이 있어요.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지정합니다. 보조선을 다시 지정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내가 다른 작업을 하고 다시 Continue를 하면 아예 잊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마지막 데이터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지정하시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가 Continue입니다. Continue를 누르면 그 아래 베이스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이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선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치수가 기준이 돼서 계속 치수가 커져 나가는 것. 어떻게 되나요? 치수가 계속 커져 나가고 있죠.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이스라인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베이스라인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죠. 이거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dim dli라는 변수로 조정하면 됩니다. 얘가 3. 얼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값이 3.5인가 3.25인가 값이 그럽니다. 이 값을 8로 고쳐주세요.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이 값이 설계자마다 조금씩 취향이 다른데 6에서 10 사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에서 10 사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 문자의 크기가 대략 2에서 3mm 정도 씁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가 2mm를 쓴다면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6mm면 돼요. 만약에 3mm를 쓴다 그러면 치수선 간격이 10mm면 무난합니다. 간격이 지금 되게 작아요. 3.75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자, dim, dli, 네, 3.75네요. 이 값을 8로 고쳤습니다.
이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베이스라인 간격이 넓어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간격을 넓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딤 스페이스입니다. 제가 다 적어 드렸을 거예요. 여기 딤 스페이스. 이 딤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딤 스페이스를 하면 기준이 되는 베이스 디멘전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했고요. 나머지 디멘전들을 선택합니다. 다시 볼까요? 보세요. 딤 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 CAD가 베이스를 누르랍니다. 베이스 선택했습니다. 엔터 안 눌렀습니다. 그냥 CAD가 바뀌어요. 나머지도 눌러주세요. 나머지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 CAD가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6mm. 아이고, 얘는 축척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12mm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직접 치수를 넣을 건데요. 자, 보시죠. 이 중심선이 조금 더 이만큼 나가야 돼요. 중심선이 더 나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나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그냥 적당히 나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lengthe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자, 리버스 아니고 lengthen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lengthen의 델타를 이용해서 한 1000mm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선만 이렇게 1000mm를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중심선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축척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축척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축척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딤 스케일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변수를 쓰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넌테이트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어넌테이티브라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보시면 항목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번 맞춰보죠. 제가 new 했고요. DWT 파일을 하나 불러드렸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항목이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ISO 25가 있고 어넌테이티브가 있습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넌테이티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요. 1대1로 되어 있죠? 얘가 축척입니다.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치수 크기를 이 어넌테이티브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어넌테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스타일에 보시면 어넌테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어넌테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굴림으로 바꿔놨습니다. 어플리.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에 보시면 이건 안 배웠어요. 여기 보시면 어넌테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어넌테이티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하단에 자동 축척이 나옵니다. 얘를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에 축척이 나옵니다. 커스텀이 있어서 내가 축척을 여기서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얼마로 갈까요? 1대 50으로 갈까요?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해보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 어넌테이티브로 가면 치수 기입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조그마해요.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어넌테이티브를 바꿈으로 인해서 축척을 금방금방 적용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수는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컨티뉴어스로 지정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베이스라인. 자, 요만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딤 스페이스로 기준 잡고 클릭하고 엔터.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요? 8mm가 들어가야 되는데 8 그러면 엄청 작아져요. 얘는 축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축척을 1대 50 썼죠. 그러니까 5, 8은 40. 그래서 이 값이 얼마여야 돼요? 4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축척 값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먼저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하나를 만들어내고, 다음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하나 더 만듭니다. 그 다음 너무 간격이 좁으면 안 되니까 딤 스페이스로 엔터. 자, 이해되셨나요? 선택하고 엔터 400. 그러면 딱 보기 좋은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하단도 마찬가지겠죠? 라이너를 이용해서 치수 하나 만들고 컨티뉴어스로 치수런을 쭉 연장시킵니다.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그 다음 딤 스페이스로 첫 번째, 두 번째 엔터, 400 엔터. 여기 랭스는 안 바꿨네요. 자, 그 다음 라이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그 다음 딤 스페이스 400 엔터. 그러면 치수 기입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